이 수업 때 이걸 찍는 이유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녹화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부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물리 수학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규 수업은 우리가 수업식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선생님이랑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기억이 날 건데 통합물리 수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이 수업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때 활용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수업이랑 쌤이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 수업이 뭐 어떤 거냐면 이 수업이랑 우리 방정식 활용, 알겠지? 학생들, 여러분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활용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방정식 활용 부분도 쌤이 나중에 수업할 때 찍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풀다가 모르는 부분 있어 그거 찾아서 참고하세요. 알겠죠? 영서도 안 해도 수업을 같이 안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 활용해서 방정식 활용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어 거기서 참고해서 같이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오늘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함수 특강에서 우리 이때까지 했던 오늘부터 통합 물리 수학 중에서 이제 함수 특강 주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우리 보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볼게.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6학년 때부터 통합물리 수학을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통합물리 수학 우리 초등 과정을 이때까지 공부할 때 무슨 주제를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래요. 제일 처음에 했던 주제가 뭐냐면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와 그리고 수체계와 관련된 공부를 했었어요. 소인수분해와 수체계.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했던 게 문자와 식.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주로 방정식.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공부했던 방정식은 우리 방정식의 종류 중에서 1차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1차 방정식.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남은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함수예요. 와. 함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학생이 안 됐거든. 함수 주제를 가지고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함수의 모든 것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알겠죠? 불가능이지만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랑 중학교 때 앞으로 배울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고 이미 이 주제와 관련된 공부는 우리 예전에 했었거든. 혹시 기억나나? 이렇게 하면 야 어디 가쁜 너? 누가 없앴노? 여기 있네. 지난번에 왜 선생님이랑 12월 달에 여러분들 함수와 관련된 공부를 한 게 뭐냐면 1학기 마지막 파트에 있는 마지막 단원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비례 방비례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정비례 방비례 하기 전에 뭐부터 했었냐면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좌표 평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함수들이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함수. 그런데 자 이제부터 저기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목차 보면 처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함수의 뜻. 여러분들 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도 맨 첫 장 보면 이제 목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함수의 뜻 나오죠.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에 소개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까지 쌤이 조금 곁들여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중1과 고1 내용 여기 조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요거는 우리 배웠던 거네요. 맞죠? 순서상과 좌표 배웠죠. 아까 좌표 평면 할 때 배웠던 거 순서상과 좌표 이거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와 해석,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요 내용들도 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1학년. 자, 요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5장에 보면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식. 요 5장 6장 있지. 요 5장 6장이 사실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중2 내용이에요. 중2 내용. 알겠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목차 다음 장 보면 5장과 6장이 바로 중2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차례에 넣어놓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다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용이 지금 아직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소개해 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보고 스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이 빠르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도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크게 함수의 뜻, 함수의 뜻을 배우고 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좌표, 순서상,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언제 배운 나오는 내용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내용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 1차 함수.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와, 지금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맞죠?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용까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아직 오늘 연서는 졸업했고요. 어제 졸업했고 연서는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이제요. 연서는요. 여러분들하고 급이 달라요. 요 학생은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이들. 너도 졸업했나 영서도? 네. 진짜? 네. 와, 이 두 명은 급이 좀 다르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뜻부터 한번 봅시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요. 자, 함수의 뜻 내용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일단 당분간 책으로 보기 전에 스님이랑 같이 따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알겠죠? 함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습니다. 지금 배우는 학습의 주제가 우리 함수라는 건데, 함수의 말뜻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조금 하고 가자는 거죠. 함수, 중국어 아닙니까? 맞죠? 함수, 중국어. 이 함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선생님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자인지 기억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함이라니까. 합이 아니고 합수가 아니고 함수잖아요. 함수. 합할 합이 아니고. 이거 기억 안 나나? 여러분들 이 표지 있지, 표지. 표지에 보면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거 중국어. 이거 중국어. 이 중국어거든. 이 옆에 숫자는 수는 맞지? 셀 숫자잖아요. 맞죠? 근데 앞에 있는 함자 이건 무슨 뜻인지 아나? 포함하다. 포함하다는 의미 아닌데요. 참. 상자를 나타내는 함자입니다. 상자함. 좀 생뚱맞죠? 맞죠? 수학을 하는데, 선생님, 수학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상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상자. 상자 함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보물함. 그렇지. 보물함. 사물함. 사물함. 그렇지. 그런 거. 알겠나? 이게 진짜 상자를 의미하는 함자거든? 근데 왜 선생님, 그 상자랑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한자로 표현하면 상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영어식 표현은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해줬죠. 영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함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다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니셜만 이야기해줄까요? 박스. F로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거. 박스. 뭐라고? 박스. 박스요? 자, 이거 말고요. 뭐라? 맞아요. 자, 잠깐만. 자, 요렇게 씁니다. 자, 영상 한번 읽어보세요. 임영상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못 읽나요? 이거 제가 저번에 이거 왔는데. 국제중학교 가잖아요. 국제중학교.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펀션. 어? 펀션. 중국어 같잖아요. 진짜 중국어 같네, 영서에. 혹시 중국어 전공으로 갔었던 비용, 읽어봐. 야, 너가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억수로 부담 가지네. 이거 안 가져도 된다. 이 뒤에서 너가 다 뒤통수만 비치기 때문에 누가 누구 이야기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아까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고, 부모님 이거 찍어도 안 보실 겁니다. 바쁘셔서 이거 못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귤이가 읽어봐라. 귤이가 읽어봐도 균인지 모른다니까. 김규리 학생이 읽어보세요. 펑션. 알겠죠? 그냥, 펑션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펑션. 그런데 이 펑션도 뜻이요. 굳이 학문적으로 우리 수학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함수라는 뜻이지만, 원래 사전에 펑션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혹시 펑션의 다른 기능 이야기해버렸네. 기능입니다, 기능.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기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어떤 조작한다. 기능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알겠죠? 펑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수학이랑 이 상자, 수학이랑 이 기능,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맞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공부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어린이 때, 초등학교 때 그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이런 거? 선생님 저번에도 이거 이야기해 줬지 싶은데. 이거요. 네. 이거 바보 상자? 바보 상자. 이 바보 상자가 자, 여기 이렇게 딱 돼 있다. 이런 상자가 있다고요. 그 상자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1이 들어갔다고 한번 볼까요? 숫자 1을 한번 넣어볼까? 숫자 1. 숫자 1을 넣으면 숫자 얼마가 돼서 나올까요? 이거 밖에 4가 돼서 나오겠죠. 자, 숫자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서 나옵니까? 5가 돼서 나오겠죠. 숫자 3이 들어가면 6이 돼서 나오겠죠.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가 돼서 나올까요? A가 여기 들어간다면 밖으로 나올 때 뭐가 돼서 나올까요? B 누구야? B가 아니고요. A가 들어가서 얼마가 돼서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A 더하기 3이 돼서 나오죠. A 더하기 3.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원래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건데, 이 용어를요. 여기 상자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있고, 이 들어가면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들어가는 숫자들을 전부 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정확한 의미가, 자,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역. 정의역. 자, 그리고 이 밖에 나오는 결과들이 있겠지, 맞지? 이 결과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용어로, 자,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치역. 왜 웃는데? 왜 치약 같나? 치역.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치역, 여기서 말하는 역은 원래는 그 또 고등학교 때 배울 집합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집합과 관련된 용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할, 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롤. 알겠나? 롤. 역할. 그런데 그러면 정의역은 뭐냐면 정의,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해주는 거죠. 1이 들어갑니다. 2가 들어갑니다. 3이 들어갑니다. A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는 이 치자가 뭐냐면요. 이거 중국어로 표현하면 갑치자예요. 갑치. 프라이스. 왜? 갑치자 이거 쓰는 게 어디 있냐면 시장에 가면 있지. 그 콩나물 살 때 아주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얼마너치 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지. 그 정말로 값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치역을 우리 중학교 때는요, 이 치역 대신 함수값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함수값. 함수의 결과, 함수식의 결과로 나오는 값이라고 해서 함수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정의역, 치역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들어가는 숫자 대신 문자 X를 사용해서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은 숫자 대신 이 문자 Y를 사용해서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X와 나오는 Y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눈에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식이 바로 함수식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식으로 표현해 볼래요? 자, 규민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Y는 이 X랑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죠. X와 3을 더하면 바로 Y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 상자 배웠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운 이 그림을 중학교 때는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똑같은 내용.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미 함수의 기본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또 다른 의미로 쓰면
y는 x 더하기 3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했는데 얘를 또 조금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보여요? y 대신 지금 어떤 말을 씁니까? 자, 요거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f 괄호 x라고 안 읽고 그냥 괄호라는 말 생략하고 그냥 fx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fx. 그래서 fx는 x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y는 x 더하기 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fx는 x 더하기 3이라는 의미. 왜 하필이면 여기 f라는 숫자를 넣었을까요? 왜 f라는 숫자를 넣었을까요? 그 여기 있잖아요. 함수를 나타내는 머리 글자인데 이게 펑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식이라는 의미지, fx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아까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서 나온다 그랬어? 여기에다가. 얼마? 4가 돼서 난다고 그랬지. 그럼 얘를요,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그림 그린 다음에 숫자 1 넣으면 뾰로롱 4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림 공간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1은 4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 의미와 이 그림을요, 여러분은 매칭을 잘해야 돼요. 자, fx 대신 지금 x 자리에 x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1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 식의 x 자리에 x 대신 숫자 1을 대입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 x 자리에 1 대입하면 결국 이 값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3 돼서 결국 얼마가 돼서 나온단 말입니까? 4가 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4를 중학교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x가 1일 때의 아까 무슨 값? 함수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래요? 자, 시은아. 시은. 자, 시은. F 만약에 10이 들어갔다. F10. 자, 그럼 이 식에서 F10, X자리 10 들어가면 결과는 얼마가 돼서 나올까요? F10은? F10은 얼마가 돼서 나올까? 자, fx는 x 더하기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f10의 의미는 얼마일까? 처음에 박스 안에 숫자 1 대신 요번에는 숫자 얼마를 넣으란 말입니까? 10을 넣으라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 숫자 10이 들어간다면 결과가 얼마가 돼서 나올까요? 3을 더해요. 그렇죠. 3을 더해요. 이 10, x에다가 3, 10을 더하는. 여기다가 10을 대신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10 더하기 3이니까 결과는 그렇죠. f10의 값은 그냥 13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의미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fx라는 의미, 이 식에 익숙해져야 된다. 알겠죠? 이 식에. 자, fx는, 요번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fx는 2x 빼기 3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어떤 함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수식이라는 의미죠. fx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f5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f5. 자, f5는 뭐야? 저 함수 상자에다 숫자 5를 넣으란 말이지. 자, 숫자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귤이 얼마가 될까? 얼마? 자, 다른 사람들도 다 7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왜 7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5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 x에는 5를 대입해란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5에서 3을 뺀 결과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f5의 값은 얼마? 7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러분, 수학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함수의 의미를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원래 이 내용은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함수 특강 때 할 내용인데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보면 F의 의미가 뭐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펑션. 이 원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전자기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저 펑션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외국 제품들을 보면요.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맞죠? 핸드폰에 여러분 요즘 음악도 전부 다 핸드폰으로 듣지 않나? 네. 그 핸드폰에 여러분들 근데 음악과 관련된 기능들을 보면 다 통일되어 있지 여러분들. 혹시 이 표시 기억나나? 이 표시는 아니면 이 표시 아니면 뭐 이런 이
약속들이 다 있잖아, 이런 거. 얘들 지금 보면 여러분, 왜, 이게 바로 얘들 각자 단추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기능들, 맞지? 요걸 만약에 딱 누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요걸, 음악이 막 나오겠죠, 맞죠? 그럼 요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표시는 못 봤나? 요거 딱 누르면, 멈춤이죠, 멈춤, 정지. 정지 단추고. 요거 딱 누르면 그 다음 트랙. 1번 노래 다음에 그 다음 노래 나오는 거. 아무튼 이런 단추 하나당 각각 하나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눌렀는데 어떨 때는 음악이 재생되었다가 어떨 때는 이걸 눌렀는데 막 그 다음 노래가 나오든지 이걸 눌렀는데 어떨 때는 그 이전 노래가 나오든지 막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어느 하나의 단추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된다면 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겠나? 사용하기 힘들어. 우리 핸드폰도 보세요. 핸드폰도 보면 맞지? 핸드폰 우리 왜 전화가 오면 왜 전화 받는 이거 있잖아. 그러면 그걸 누르면 전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전화 끊겨버리고 똑같은 모양의 단추인데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기 혼란스럽겠죠. 이게 함수의 의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아까 자 x와 관련된 값들이 있고 y와 관련된 값들이 있을 때 모든 x 값들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x 값들은 단 하나의 y 값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왜 fx는 x 더하기 2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영서야 f10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잖아. 근데 f10을 넣었는데 10을 넣었는데 어떨 땐 12가 되고 똑같은 함수식에서 어떨 땐 12가 되고 어떨 땐 15가 되고 어떨 땐 17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식에서 10 넣었는데 어떨 땐 12가 되고 여기 10 넣었는데 1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맞죠? 단 하나의 함수값만 존재한다는 거지. 모든 x값들은 단 하나의 함수값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한번 볼게요. 혹시 중국집 가면 어떤 메뉴를 좋아합니까? 탕수육. 자, 잠깐만요. 중국집 메뉴 한번 볼게요. 중국집 메뉴. 간짜장. 잠깐만. 짜장면. 야, 짜장면은 그냥 간짜장하고 다 그냥 짜장면을 통일할게요. 그냥 짜장면. 탕수육. 탕수육. 볶음밥. 짬뽕. 볶음밥. 짬뽕. 짬뽕. 또, 한 개만 더 합시다. 중국에 가면, 중국집 가면, 깐풍기. 알겠습니다. 깐풍기. 유산슬. 요즘 유산슬 뺄 수 없잖아요. 유산슬. 유산슬. 자, 유산슬. 이 중국집에 있는 메뉴라고 봅시다. 이게 중국집에 있는 메뉴. 자, 여기에 스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간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여기 학생들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9명 앉아 있어서 이거 다 적기 너무 힘든데요. 앞에 3사람만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은 앞에 3사람만 데려간 거야. 연서랑, 서연이랑, 유경이만,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실제로 데려간단 말이 아니다, 알았지? 서운할 필요, 쌤 왜 저는 안 데려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그냥 그래 데려갔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간 건데, 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수 룰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중국집 와서 중국집 안에서 한 가지 메뉴씩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서가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겠죠. 연서. 선생님 저는 연서는 뭐 먹을래요? 사준단 말이 아니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이야기해라. 연서는 뭐 먹을래요? 이거 고민되다. 이거 이 중에서 뭐 먹을래요? 그러면 안 돼. 안 먹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중국집 안 좋아해요. 선택 안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노? 함수의 룰을 모든 x값들은 단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뭐 먹을래요? 탕수육. 탕수육? 알겠습니다. 연서는 그러면 탕수육한테 화살을 쏘았어요. 자, 화살을 쏘았어요. 연서는 탕수육 먹는 거. 자, 그럼 서연이는요? 유산슬 먹어. 서연이는 뭐 먹을래요? 어떤 메뉴를 선택할래? 이게 왜 근데 이렇게 고민이 되지? 이거 볶음밥요. 서연이는 볶음밥 선택했고. 그럼 유경이는요? 여기 간장님 유산슬. 유경이 뭐 먹을래? 짜장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스님이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식을 우리 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함수 fx인데, 자, 함수 fx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요, 우리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fx는 x가 주문한, 중국집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fx는 x가 주문한 중국집 요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x 자리에 f 연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f 연서. 자, f 연서 하면 연서에 대한 함수값이 뭐가 돼서 나오는 겁니까? 탕수육이 돼서 나오는 거죠. 탕수육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요? f 연서라는 의미는 x 자리에 연서가 들어갔으니까 연서가 주문한 중국집 요리는 탕수육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간단하잖아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다. 서연이가 선생님 저는 볶음밥 말고요. 참 볶음밥도 먹고 얼큰한 국물도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서연이는 볶음밥과 짬뽕 두 가지를 선택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의 정의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지 못해. 단 하나의 함수값만 가져.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유경이 너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는 오늘 선택하지 마. 라고 하면 이것도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모든 x값은 단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됐죠. 어떤 값이냐면 만약에 연서 보고 연서 아까 메뉴를 못 선택했잖아요. 자, 연서야 중국집 메뉴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돈가스요. 저는 비빔밥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메뉴에 없던 말이죠. 맞죠? 메뉴에 없던 말.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조금 아까는 설명하는 치역 말고 공역이라는 값이 있어요. 공역이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치역은 무조건 그 공역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이 x 값들이 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중국집 메뉴 이 전체가 다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공역이고 화살 받은 메뉴 있지. 그러니까 이 화살 받은 애들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치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거랑 결부시키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함수라는 큰 틀에서의 간단한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자, 3페이지 있는 책을 한번 볼게요. 3페이지 있는 책. 야, 우성이 자리에서 지금 이 칠판 보면 칠판에 있는 글씨들이 잘 안 보이지? 보입니까? 있나요? 빛나요? 잘 안 보이나? 글씨는 잘 안 보입니까? 보이긴 보여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책이랑 칠판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생각 열기 한번 볼까요? 생각 열기. 어떤 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응답 전화로 한 건당 1,000원씩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다음 표는 걸려온 전화 건수에 따라서 모금된 성금을 나타낸 거다. 이 표를 완성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표 완성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죠. 자, 1이 왔다. 자, X자리에 1이 왔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지? 전화가 몇 통 걸려왔단 말입니까? 한 통이 걸려왔단 말이죠. 이걸 그냥 우리가 식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까 fx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면요. 자, fx는 어떤 의미다? fx는 전화 한 건당 1,000원의 성금을 모은다 그랬지, 맞지? 어떻게 되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전화 건수를 X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전화 걸려온 것에 따라서 나오는 성금의 값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X하고 Y 사이에는 어떤 식의 관계가 성립할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그냥 이 표부터 한번 완성해볼까요? 헷갈리면. 자, 1 들어왔을 때, 1이란 말은 뭐야? 전화가 한 건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면 성금이 얼마만큼 모아집니까? 아까 한 건당 얼마라 그랬죠? 1,000원이라 그랬잖아. 한 건당 1,000원이라 그랬으니까. X가 1일 때 나오는 Y 값은 얼마일까요? 1,000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빈칸. 맞니? 자, 그럼 2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됐을 때? 얼마? 2가 되면 2,000원. 3이 들어오면 3,000원.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맞죠?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자, 걸려온 전화가 X건이고 모금된 성금이 Y건이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세요.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Y는을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Y는 어떤 형태로 될까요? Y는 X에서 자, 이거 X하고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여러분?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전 X. 옳지, 1000X. 1000X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맞죠? Y는 1000X. 그리고 얘를 fx로 표현하면 fx 또한 1000x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Y는 1000x, fx는 1000x.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예를 들어서 100통이 걸려왔다. F100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F100의 값은 10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1, 0, 0, 0, 0, 0. 얼마? 100통 걸려오면 성금이 얼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전부 다 일정한 규칙의 함수 룰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내용 조금 더 볼까요? 자판기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네요. 자판기와 관련된 이야기. 자, 버튼 한 개에 음료수 한 개가 정해지는 자판기는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왜, 요즘 이런 것도 잘 없던데요, 사실은. 자판기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적혀 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맞죠?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메뉴당, 한 버튼당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딱 누르면 콜라, 이걸 눌렀을 때 사이다, 이걸 누르면 환타, 이걸 눌렀을 때 뭐 나오지? 콜라, 사이다, 환타 말고 또 뭐 있노? 쿨피스? 쿨피스 나온다고. 쿨피스. 쿨피스 안 와. 자, 근데 이걸 누르면 아까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콜라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눌렀는데 어떨 땐 콜라 나오고, 어떨 땐 사이다 나오고, 어떨 땐 환타 나오고 이러면 이 기계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이 기계를 사용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뭐 오히려 맞죠? 랜덤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죠? 일본에 가면 실제로 그런 식당이 있대. 주문했는데 있잖아.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는 식당이 있대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레임을 거는 게 아니에요.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주문을 했는데 다른 음식이 나와도 우와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먹는데 맛있게. 야 너희 지금 왕깃밥에서 왕깃밥 전화해서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볶음밥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불만 가질 거 아닙니까? 오늘 라면 먹고 싶은데 맞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 일본의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사실은 거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고령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돼 있잖아요.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단 말이야.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그 치매 어르신들 되게 많대요. 치매 어르신. 그래 그 식당에 사장님 말고 모든 종업원들이 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래.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왜 장애가 있으니까 편찮으시니까 그래서 왜 된장찌개를 시켰다. 그런데 아주머니 여기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해서 딱 주문을 했는데 나오는 메뉴가 다른 메뉴가 나온다는 거지. 어떨 때는요. 같은 메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메뉴가 그래서 사람들도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도요. 치매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식당에서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생하고 하는데요. 같이. 그래서 그런 때는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일반 밴딩 머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튼 이게 이제 함수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보면 자, 이제 개념 익히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자, 개념 익히기 한번 볼까요? 자, 변수라는 의미 한번 볼까요? 변수. x와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 그림 보이죠? 자, 여기 지금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잘 안 보이면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박스 안에 어떤 규칙이 들어가 있냐면 곱하기 5의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함수 상자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에 5를 곱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숫자를 x, 나오는 숫자를 y라고 했을 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fx는 x에서 5를 곱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럼 fx는 5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들어가는 숫자는 바뀔 수 있잖아.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나오는 결과도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죠. 맞죠? 들어가는 숫자와 나오는 숫자는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함수에서 자 읽어봅시다. 변수라고 합니다. 변화 가능한 숫자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변수. 자, 반면에 이 5 있지? 이 식에서 5. 이 숫자 5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식 안에서. 이게 바뀌면 함수식 자체가 달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 들어봤죠?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상수. 알겠죠? 이거 변수, 변화 가능한 숫자. 이거는 상수. 항상 똑같은 숫자라는 의미에서 상수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쌍수 아니다, 쌍수. 상수합니까? 아, 이거 사실 조금 민망한데요. 아, 지금 옆방에, 조금 있다가 옆방에, 옆에 이제 고등학생들 언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언니 봤지? 하트 선글라스 하트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다니고 있는, 봤어요. 아까. 그 언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요. 자, 여기서 계속 한번 볼게.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y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하면 함수고, 대응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이 대응하면 함수가 아니다라는, 이게 아까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all and one의 법칙입니다. 모든 x는 단 하나의 함수값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x는 단 하나의 함수값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쌤이 예를 한 개만 들어볼게. fx를 했을 때 x는 x는이라고 하지 말고 약수.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조금 하고 조금 쉴게요. fx는 x의 약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x는 x의 약수. 자, 그냥 선생님이 fx는 x의 약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쌤이 적은 이 식 있지? 이 식 자체가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fx는 x의 약수라고 적었습니다. 맞죠? 이 식 자체는 함수의 조건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누가? 못한다고? 안 돼? 근데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fx는 x의 함수. 참, x의 약수. 모르겠으면 궁금하면 여러분들 숫자를 x자리에 구체적인 숫자를 한 몇 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게 함수의 조건에 만족할지 안 할지. 자, 생각해 봤나? 우성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식 자체는. 잘 모르겠나? 규민아, 될 것 같아? 비오 될 것 같나? 브라이언 오코너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왜 안 될 것 같아? 안 되잖아요. 원래 그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라 했을 때 y 값은 오직 하나인데 x의 약수가 여러 개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1이 아닌 이상 2는 1과 2가 있고 뭐 6이면 1, 2, 3, 6이 있는데 그렇죠. 그 말이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비율 all and one의 법칙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맞죠?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자, 쌤이 예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떤 명제를 줬을 때,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했을 때 쌤 거짓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거짓임을 밝혀주는 예 한 개만 딱 들 발레. 맞죠? 그래서 비호 같은 발레는 얼마? 발레 X자리에 얼마를 발레를 한번 대입해 볼래요? 6. 그렇죠.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F6를 한번 해볼게요. F6. 왜 안 넣노? F6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6의 약수에는 누가 있습니까? 1, 2, 3, 6 이렇게 나와버리죠. X자리에 대한 정의역 6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치역이 이 네 가지나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아까 중국집 상황이랑 대입했을 때 어떤 상황이랑 똑같습니까? 자, 중국집 메뉴 하나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4개 메뉴 선택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한 사람이 4가지 메뉴 선택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말고, 자, F1은 1이 되겠지. 이 상황에서 F1은 1. 1의 약수니까 1 되는데, F2부터 안 되죠. F2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 F2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F2 해버리면 2의 약수가 돼버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은 1과 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고쳐볼게요, 선생님. 짜라란. 요거 말고요. 선생님 여기서 말 조금만 고쳐볼게요. 약. 자, 이렇게 나온다. fx는 x의 약수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어요. fx는 x의 약수의 개수. 요거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연서야.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안 돼요. 서연아, 될까? 안 될까? 네? 될까? 안 될까? 영수 된다고? 네. 왜 돼? 네. 아, 왜 돼? 그러면 맞죠? 뭐 할 말이 없네요. 자, 될 것 같나, 영서야?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래? 아까 다시 6을 넣는다 하면요. 자, x자리에 얼마? 6을 넣었다 그래. 6을 넣으면 그러면 1, 2, 3, 6, 4개잖아요. 그러면 개수로 했으니까 아무튼 한 개 나오는 숫자 하나가 나오는 f6은 얼마? 그러면 f6의 값은 얼마가 된다? 4. 그렇죠. f6의 값은 4가 된다. 쌤, 아까는 6이었을 때, 약수만 했을 때는 함수값이 4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쨌든 4개지만 함수값 자체는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을 한번 해볼까요? x를 1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1. 맞니? 규민아? 2 넣으면 2가 나오겠죠. 2 넣으면. 그런데 여러분 3 넣어볼까요? 3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헐. 5 넣어볼까요? 같아지네. 5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2. 7 넣어볼까? 2. 헐,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함수값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까? 자, 여러분 아까 사랑의 짝대기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의 짝대기. 아까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화살을 쏘잖아요. 맞죠? 한 사람이 여러 개 화살을 쏠 수 있나 없나?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꽂힌다. 꽂혔을 경우가 있잖아요. 출연자가 여럿이지만 1번 또 A라는 상대가 마음에 들고 2번 또 A라는 전부 다 한 사람한테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화살을 쏠 수 없지만 한 사람에게 그 화살이 몰릴 수는 있는 거죠. 중국집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집. 야, 너희 아까 세 사람 갔잖아. 데려갔지, 쌤이. 그런데 그냥 쌤이 오늘 아까 막 애들이 막 못 고르 선택장애야. 막 못 고르고 있어. 그럼 쌤이 어떻게 해? 그냥 짜장면 시켜. 짜장면 통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 짜장면 다 통일하는 거 되잖아요. 맞지? 그것처럼 all and one 성립하는 all and one만 성립하면 무조건 한 가지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우리 커리큘럼에 지금 소개되는 거는 1차 함수까지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2차 함수라는 걸 배우거든. 2차 함수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볼래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 지금 계속 fx니까 쌤이 다른 함수값을 한번 적어볼게요. gx라고 할게요. gx. 상관없습니다. fx를 많이 쓰지만 꼭 fx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여러 가지 쓰면 됩니다. g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gx는 x 제곱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gx는 x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g1 해볼까요? G1은 얼마? 1이죠. G1 1 맞아. 근데 G-1 해볼게요. G-1은 얼마일까요? 1. 보세요. 들어가는 숫자는 다르지만 나오는 함수값은 어때요, 지금?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얘들 지금 뭐야? 두 사람 갔는데 두 사람 다 뭘 시키고 같은 메뉴를 시킨 거랑 똑같은 거, 중국집. 우리 아주머니, 우리 짜장면 2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요거 해볼까요? G-5 넣어볼까요? G-5 얼마? 여기서 G-5는 결과 얼마예요? 25. 그럼 G5도
G5도 똑같은 25가 나오잖아요. 맞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오직 아까 쌤 이야기했던 게, all and one.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함수를 처음 배우는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마저 한번 볼게요. 우리 정비례, 반비례, 1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정비례, 반비례 기억나죠? 정비례, 반비례. 자, 정비례, 반비례 의미까지만 하고 조금 쉽게. 우성아, 정비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지? 정비례식. 정비례와 반비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납니까? 정비례, 반비례? X와 Y 관계. X와 Y의 관계에서 어떻게? 차이가 뭔데요? X와 Y의 관계에서 어떤 게 정비례고 어떤 게 반비례입니까? 정비례는 Y는 AX. 정비례는 일단 Y는 식으로 표현하면 Y는 어떻게? AX의 형태고 또 반비례는 까먹었는데. 반비례는 혹시 영서가 이야기하는 Y, X에 대해서 반비례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납니까? Y는 얼마? X. 옳죠. X분의 A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내는 특징들이고 이거 말고 왜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비례, 반비례 어떻게 다른지. 자, X가 어떻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한다는 조건만 알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잖아. 만약에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도 똑같이 X처럼 2배, 3배, 4배의 관계로 변하는 거. 이런 관계를 우리 간단하게 정비례라고 했지만 반비례는 뭐죠?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X에 대한 역수배의 관계로 변하는 거. 알겠죠?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례, 반비례. 그리고 또 식을 표현할 때 얘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Y는 뭐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자, 만약 Y는 2X까지만 표현하면 이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비례, 반비례 중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정비례 관계죠. 맞죠? 야, 이거 가려도 쌤 손에 더하기 3 다 보이죠. 맞죠? Y는 2X 더하기 3. 근데 2X까지만 표현되면 우리 정비례라고 했는데 2X 뒤에다가 더하기 3까지 붙어버리면 요때부터는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식, 우변 이식 있지, 이식. 우리 왜 문자의 차수로 이야기하면 몇 차식입니까? 1차. X에 관한 1차식이지,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 식을 보고 얘는 우변은 1차식인데 얘가 함수식이잖아. 그래서 이 함수를 보고 1차 함수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1차 함수. 우리 아까 처음에 했을 때 1차 함수라는 말이 있었잖아, 맞지? 그 1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1차 함수. 알겠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함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을 정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체크를 좀 볼게요. 자, 조금 쉽게.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처음에는 좀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자, 다음 두 변수 x와 y에 대해서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맞죠? 예제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 5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자, 두 변수 x, y에 대해서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또는 식이 함수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규민아 1번. 넓이가 60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x와 y라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함수가 될까요? 함수가 됩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네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나요? 비오 네 맞나? 네? 네 맞나요? 저는 내라고 했는데. 자, 요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 얘는 함수의 조건에 일단 맞아떨어져요. 알겠죠? 맞아떨어진다. 일단 맞다고 동그라미 쳐봅시다. 네. 자, 2번은요. 자연수 x와 그 약수.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성?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 우성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아까 왜 안 된다고 했죠? 2번은? 저번에 그 선생님이 응? 자연수 x와 그 약수는 응. y는 응.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고 시스템이 아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얘 한 개만 딱 들어주면 돼.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됐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X요. x가 8. 8일 때 8일 때. x가 8일 때 그럼 y는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 1이요. 또 2, 4. 그렇지 1, 2, 4, 8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x 한 개에 대한 y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네 개. 여러 개, 네 개가 나오니까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아까 뭐라 그랬지? x 한 개당 y 값은 무조건 뭐가? 함수 값은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래요, 요거? 자, 아까 규민이가 요건 된다 그랬거든. 규민아,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얘를 함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요? 그냥 x와 y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넓이가 60인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길이 xy라고 했을 때 넓이가 60이라 그랬거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 아닙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가 60이란 말이야. 가로가 x, 세로가 y.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60. 옳죠. 60은 어떻게 된다? x 곱하기 y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60은 x 곱하기 y. 근데 우리 아까 표현할 때, 규민이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알겠죠? 맞는데, 우리 아까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주인공을 누구로 뒀어요? y는이라는 형태로 나타내요. 그럼 얘를 y는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우리 조금 변형해서 y는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y는 지금 우변에 x와 y가 곱해져 있는데 지금 우변에 y만 안겼지. 그럼 이 x를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x가 없어지지? 1번, x를 양쪽에 다 먹어버린다. 2번 x를 양쪽에 뺀다. 3번 x를 양쪽에 나눈다. 뭐가 맞겠지? 3번 x를 양쪽에 x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x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된다? x분의 60. 그렇지. y는 x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식으로 표현. 얘는 y는 x분의 60인데 이걸 fx 형태로도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fx는 어떻게 돼? x분의 60. 이렇게 나타내도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배운 함수 형태 x, y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영서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임영서는 이거 풀 때, 쌤 설명 들을 때 바로 듣지 말고 이거 다 풀고 5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다 풀고 보세요. 알겠죠? 들으세요. 알겠죠? 영서는 이거 다 풀고 봐야 된다. 알았지? 자, 예제 2번 봅시다. 영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영서. 자, 한번 봅시다. 하루 동안 켜져 있는 컴퓨터가 X시간 켜져 있을 때 시간을 Y시간. 하루 동안 켜져 있는 컴퓨터가 X시간, 꺼져 있는 시간을 Y시간. 켜져 있는 시간을 X시간, 꺼져 있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함수입니까? 자, 규리야. 얘는 함수입니까? 얘는 함수입니까? 니 뭐라고? 니가 적은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함수입니까? 네. y는 x의 함수입니까? 네. 맞네요. 그랬나? 이응 적은 사람 있나? 이응 적은 사람 있나? 아무튼. 야, 이거 어라고 하면 쌤한테 반말한 거다, 이거. 알겠지? 이 책 편집을 스님이랑 고영희 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거 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님이랑 고영희 원장님한테 반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알았지? 자, 비호가 그랬다고? 이거 녹화해서 이거 그대로, 이거. 영서, 이거 영서 볼 때 이거 원장쌤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같이 보라고 해요. 그럴까요? 자, y는 x의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네, 맞네요. 자,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규리야, 이걸 식까지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x와 y를 사용해서 이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24 빼기 옳지. 24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y는 24 빼기 x 맞죠? 원래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켜져 있는 시간과 꺼져 있는 시간 합쳐서 24시간이잖아. 맞지?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 24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x를 이쪽으로 넘기면 y는 얼마? 24 빼기 x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fx는 어떻게 된다? 24 빼기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컴퓨터 켜져 있는 시간이 3시간일 때, 그럼 꺼져 있는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1시간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제 3. 경안의 반 학생들은 넓이가 24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을 보고 답하시오. 뾰로롱. 자, 얘를 식으로 표현해볼까요? 자, 일단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표로 나타낸 거네요. 자, 연서야. 경안의 반 아이들 꽃밭의 넓이가 24라 그랬어. 꽃밭 넓이가. 직사각형이 24.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림을 그냥 우리 평범한 직사각형 모양을 그렸을 때 이 넓이가 24라는 거야.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x, 이 가로의 길이가 x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y.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연서가 저기 박스에 한번 채워볼까요?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지? 24. 24. 2일 때는 12. 12. 3일 때는 8. 4일 때는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연서야, 요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식으로 표현하면, x와 y 사이,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분의 24. x분의 24. 서연아, 네? 방금 연서가 이야기하는 y는 x분의 24. 이 식 맞습니까? 네. 맞다고? 네. 유경이는? 이 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자, 아까 이거 이야기했잖아. 직사각형이니까, 맞죠. 어떻게, 직사각형 넓이인 24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누구와 누구를 곱해서? x와 y를 곱해서 나타냈는데, y를 주인공으로 나타낸다면, 양쪽에 x를 나눠버리면 x분의 24, y는 x분의 24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대신 x와 y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1번 절친 관계, 2번 친척 관계, 3번 반비례 관계.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 되는 거죠. 맞죠?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6페이지. 자, 6페이지도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6페이지도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피드백,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피드백 해볼게요. 영서도 6페이지 풀고 하세요. 알겠죠? 자, 시작. 자, 유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x하고 y가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말하라라고 했네요. 자, 유경아, 이 중에서 함수가 아닌 게 있던가요? 몇 번? 3번이 함수가 아닙니까? 자, 얘는 함수가 아니고 그럼 딴 건 다 함수 맞나요? 딴 건 다 맞더나? 다 맞았어?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볼게요. 함수가 아닌 것을 유경이가 3번이라고 했는데 3번이 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3번이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틀렸다면 틀린 얘 발레 한 개만 딱 들어주면 된다니까. x가 얼마일 때 안 된다? 자, 유에 지금 x가 4일 때라고 했습니다. x가 4일 때. 자, x가 4일 때라면 y 값이 유경은 어떻게 됩니까? 6, 8, 10. 엄마. 맞죠? 계속 엄청나게 많겠죠. 맞죠? 자, 주어진 x값에 대한 함수값 y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유희가 이야기한 이 답이 맞습니다. 얘는 함수가 아닌 건 맞아요. 맞죠? 함수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럼 딴 건 다 함수가 되겠죠. 한 개에 1,000원짜리 하는 아이스크림 X개를 샀을 때 지불할 금액 Y. 자, 우선 요걸 식으로 표현하면 Y는 1000X. 오케이. Y는 1000X. 좋습니다. 자, 넓이가 20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X,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비호야. 네.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40, Y는 X분의 40이요. Y는 X분의 40. Y는 X분의 40. 맞습니까? 네. 아이고, 40분의 가이고. Y는 X분의 40. 자, 이게 맞는지 확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각형이라 그랬지, 삼각형. 삼각형이 있는데요.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x. 높이가 얼마? y라고 했을 때. 아, 참. 자,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40이라고 그랬죠. 넓이가 20. 그러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x, y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 된다라는 거지. 자, y는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려면 일단 양쪽에 어떻게 할까요? 이 분모에 있는 2분의 1의 2를 없애려면 양쪽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네. 자, 우리 방정식에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양쪽에 2를 곱해주면 x, y는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겠죠? x, y는 40. 그 다음에 다시 양쪽을 x로 나누면 y는 어떻게 된다? x분의 40이 된다라고. 비호가 잘 이야기했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요건 됐죠? 유제 1번. 자, 유제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제 2-1번. 유제 2-1번은 자, 길이가 10인 어떤 양초는 1시간마다 1cm씩 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X시간 동안 타다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박스를 한번 채워볼까요? 규민이 아까 이야기 안 했지, 방금. 자, 규민아.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박스에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2일 때 8, 7, 6, 5, 4 이렇게 가겠죠. 맞죠? 자, 그럼 규민아 얘는 Y는 X의 함수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요. 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규민이가 식으로 표현하면 Y는 10 빼기 X. 옳죠. 10 빼기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Y는 10 빼기 X.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지금, 또 초를 그려줘야 되나? 초가 있는데요. 이 초가 지금 얼마나 그랬어? 초의 길이가 10cm. 1초에 1cm씩 없어지잖아요. 맞죠? 1초에 1cm씩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없어지는 양이랑 남아있는 양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1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죠? 남아있는 양. 자, 없어지는 양 X, 남은 양 Y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 합이 항상 10이 되는 건데요. X를 넘기면 Y는 10 빼기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대요. 어제 아랫게 그때도 5학년 친구들한테 수업하는데 이 거듭제곱천 가르쳐줬거든. 거듭제곱천 가르쳐주니까 이제 밑과 지수가 있잖아요. 맞죠? 지수, 어제 이야기했던 지수 자리에, 수지라고요.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지수 자리에.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나? 그런 실수에는. 수지라고 적었대요. 자. 4학년 때 뭐라고? 4학년 쌤 이름. 4학년 때 스님 이름이 지수였다고? 진짜가. 그게 뭐 중요하다, 지금. 지수는 지난달에 6만원을 저금하였다. 앞으로 매월 1만원씩 저금한다고 할 때, X개월 후에 통장에 있는 총 금액을 Y 만원이라고 한다. Y 만원. 1만원씩 했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게 Y 만원. 자, 시은아,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함수 맞아요? 냉입니까? 네, 냉.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x, y 사이에 관계식을 만드시오라고 했거든요. 와, 이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규리가 이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리야? Y는 만 X 더하기 6만. 자, 근데 여기 지금 잘 봐. 그냥 Y가 아니고 Y 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Y 만원. 그러니까, 원리는 맞으니까요. 조금만 다시 정리하면,
어차피 y 값이 y가 1일 때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2일 때 20,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y는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6으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되면 됩니다. 알겠죠? y는 x 더하기 6. 원래 60,000원이 있잖아. 서연아 맞지? 시연아 맞지? 원래 6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 얼마씩 저금된다? 10,000원씩 저금되니까. 알겠죠? 첫 번째 달은 70,000원이 될 거고 x가 1일 때는 70,000원, 2일 때는 80,000원, 3일 때는 90,000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밑에 거도요. 요 수지 나왔네. 아까 지수 있었고 수지 나왔네요. 수진의 봉사 동아리에서는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했다. 쌀 20kg을 회원 X명에게 X명이 Ykg씩 모아서 기부할 때, 자, 쌀 20kg을 회원 X명이 Ykg씩 모아서 기부할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쌀이 얼마씩 있죠? 쌀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20kg 정해져 있죠. 쌀 20kg만큼 정해져 있는데 회원 X명이 Ykg씩 모아서 기부한다. 한마디로 20kg 있는 쌀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기부한다라는 이야기지. 자, 시은아, 서연아. 네. 자, 얘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나타내기 전에 2번. 얘는 함수가 되든 안 되든. 돼요? 자네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냉이라고 적었네요. 냉.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냉 맞습니다. 이거든요. 맞죠? 근데 얘를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식으로 혹시 표현한 사람 있나요? 보니까 식으로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아직 앞에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식으로 표현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비오 있어요. 그러면 비오 옆에 규민이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y는 x분의 어떻게? 20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저 친구는 어떻게 y는 x분의 20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거죠. 자,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x와 y 사이의 이 관계를 표로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쌀이 20kg이 있었지. 20kg. 만약에 이 한 명이 나눠준다면 한 명이 이 20kg을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회원이 2명이라면 이 2명이 몇 kg씩 나눠주는 거죠? 그렇지. 10kg씩. 만약에 3명 하지 말고 4명으로 가봅시다. 4명이 있다면 얼마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지. 5kg. 5명이 있다면 4kg. 20명이 있다면 얼마? 1kg씩. 좀 가볍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니까 지금 무슨 관계예요? 자, x가 2배, 4배, 5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4분의 1배, 5분의 1배 관계로 변했지. 자, 이거 우리 x와 y 사이 관계가 정비례라고 보나? 반비례라고 보나? 반비례지.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선생님 간단히 보여줄게요. 반비례니까 일단 y는 어떻게 한다? x분의 a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서연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상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보면 돼요. x자리에 1과 y자리에 2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짜란. x자리에 1, y자리에 20 이렇게 대입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20은 1분의 a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라고 볼 수가 있죠? a는 20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자리에 20 대입해보면 게임 끝나죠. 식으로 표현하면 y는 어떻게 된다? x분의 20 이렇게 된다고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잘 했습니다. 6페이지까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5분이 남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5분 동안 뭘 하냐면 자, 요거는 이날 숙제는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한다. 선생님이 알겠지? 그러니까 남은 5분 동안 8페이지까지 다 하고요. 8페이지까지. 여기 지금 7페이지, 8페이지가 남았죠? 7페이지, 8페이지를 다음 시간까지 영소도 해오세요. 알겠죠? 8페이지까지 해오고, 우리는 여기서 마치고,
요게 다 끝난 사람은 3시 30분까지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숙제할 거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 와닿는 걸로